물건 법정주의. 그대로 읽으면 돼. 물건에 대한 권리 의무 관계는 법률에서 정한 대로 해라는 주의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주의는 신경 쓸 필요 없죠. 무슨 주의하는 것은 이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념, 이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주의자가 노는 건 다 선택이다.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주의. 이념, 이데올로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물건에 대한 권리 의무 관계는 법률에서 정하거나 관세법에서 정하거나 법에서 정한 대로 해야지 당사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다. 됐죠? 그럼 이제 법에서 정한 것이 뭔가를 우리가 보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정한 물건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8가지가 있다. 그지? 그럼 그 8가지 물건이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를 보니까 먼저 본건이 있고 점유권이 있었죠. 이 점유권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물건이야. 지고 있으면 인정되는 권리. 니가 내가 따지 안 따져. 안 따집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고 있는 그 자체를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고, 도둑도 남의 물건을 훔쳐서 지고 있으면 점유권이 있어 없어?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점유권. 그래서 이제 본건은 뭐냐면 사람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본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권리, 이런 뜻이야. 그럼 사람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본질적인 내용은 딱 3개입니다. 그게 뭐죠? 사용, 수익, 처분. 요 3가지 권능으로 만들어지는 권리를 말한다. 본권이다 라고 하는데, 이 본권을 구성하는 이 3가지 권능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본권이 뭐예요? 이게 소유권이야, 소유권. 그러니까 소유권은 사람이 물건의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소유권부터 파생된 권리가 제한물권입니다. 이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권리고, 제한물권은 제한적으로 일부만 지배한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제한적으로 사용, 수익권만 지배하면 뭐예요? 용익물권이고, 처분권만 지배하면 그것이 담보물권이에요. 사용, 수익, 처분이죠. 그 다음에 용익물권은 어떤 것이 있냐? 토지를 빌려서 건물을 짓거나 뭐 이런 거 하는 용도로서는 지상권이 있고, 또 통상적으로 뭐 맹지, 길이 막힌 땅에 길을 열기 위해서 또 설정하는 지역권이 있고, 그리고 전세권. 전세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다. 전세권. 요 3가지가 남의 물건을 빌려서 사용 수익을 하는 데 목적이 있는 용익물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보물권은 처분권을 지고 있다는 건데, 요거는 유치권. 자동차 정비공장 사장이 자동차를 수리하고 수리 비용이 한 100만 원 나왔다. 그럼 그 수리 비용을 받기 전까지는 자동차를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줘. 그러니까 수리 비용을 담보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막고 있다. 유치하고 있다. 유치. 딱 잡아두고 있는 거야. 우리 저 사람 잡아두는 장소가 뭐예요? 유치장이죠. 물건을 잡아두는 게 유치권이다. 유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질권. 질권이라는 것은 이 전당포 업자가 돈을 빌려주고 시계나 뭐 컴퓨터나 잡아줘. 이런 걸 우리가 질권. 그런데 질권은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려 쓰는 제도인데, 전당포에 들고 갈 수 있는 물건은 동산이야, 부동산이야? 동산만 들고 갈 수 있지 부동산을 들고 갈 수 없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동산에만 적으면 되거든. 우리는 부동산만 보는 것도 부동산. 시험에 안 나오니까 볼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것이 뭡니까? 저당권이죠, 저당권. 그래서 물건은 몇 종류가 있다? 8종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물건 법정주의야. 법이 정한 대로. 쭉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물건의 종류는 법률에서 정하거나 간세법에서 정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당사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서 그 방가로 4번을 보니까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하는 말 보이죠? 임의가 뭡니까? 자유. 그러니까 당사자가 자유롭게 만들어낼 수는 없는데, 동안에 1번은 보니까 새로운 종류의 물건을 만들 수도 없고, 이걸 다른 말로 종류강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법에 정한 물건은 몇 종류? 8가지로 딱 강제되기 때문에 8가지를 가지고 사용을 해야지, 저거 둘이서 그냥 합의하에
우리 둘이 9번째 물건을 만들기로 하자 하더라도 그건 효력이 있어 없어? 그건 무효예요. 종류관계를 위반하면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위배되면 무효다. 그 다음에 2번은 내용관계입니다. 법률에서 정한 내용의 물건을 사용해야지 내용도 마음대로 바꾸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뭐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4가지 내용을 갖춰야 되거든. 일단 전세권 설정에 합의를 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리고는 등기를 해야 되는데 요 셋 중 한 개라도 빠뜨리면 안 돼. 우리는 뭐 친한 사이니까 굳이 등기할 거면 있냐? 등기 없는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하자. 그럼 전세권이 아니야. 그럼 전세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법률에서 딱 정한 대로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보면 돼. 그 정도 보시고 나머지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 내려서 186조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 이래가지고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줄치고 법률 행위. 그 다음에 덕실 변경. 덕실이 뭐예요? 덕실. 취득과 상실을 줄인 말입니다. 취득과 상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줄치고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그 등기하여야 밑에다가 형식주의 이렇게 한번 적어봐요. 형식주의. 그러니까 등기라는 행식을 갖춰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연습을 한번 해보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당분간 법률행위는 뭐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갑이 토지 100번지를 월가 3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억에 5월 1일 날 이행을 하기로 했다. 계약은 뭐예요? 약속. 이행은 뭐예요? 약속을 지킨다 그랬죠. 그럼 이행 날짜가 됐어. 그럼 을이 대금 1억을 지급하면 갑도 동시에 뭘 줘야 될까? 등기를 넘겨주면 되겠죠. 그럼 100번지 토지 소유권이 어디로 넘어올까? 등기와 함께 을에게로 넘어올 겁니다. 근데 매매는 뭐지? 법률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법률행위를 통해서 물건이 변동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등기가 필요하다 하는 뜻이에요. 이걸 우리가 형식주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다시 볼까? 매매 계약을 맺고 5월 1일 날 대금 1억을 지급을 했어. 근데 아직까지 등기는 못 받은 거예요. 소유권 취득했어, 뭐 했어? 소유권 취득 뭐 했죠? 왜? 등기라는 형식을 못 갖췄거든. 그 다음, 을이 5월 1일 날 대금 1억 중에서 5천만 원만 줬어. 절반만 지급하고 등기는 넘겨받았죠. 소유권 취득했어, 뭐 했어? 했죠. 등기라는 행실을 갖추면 소유권 취득된 거예요. 물건 변동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죠. 돈을 안 주더라도 등기만 넘겨받아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돈은 다 주더라도 등기를 못 넘겨받으면 소유권 취득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법률행위를 통해서 물건 변동이 일어날 때는 뭘 해야 된다? 등기라는 행식을 갖춰야 물건 변동이 나지. 합의만 됐다든지 대금만 지급해갖고는 소유권 취득이 안 된다. 행식주의.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갖춰야 된다. 그런데 아까 등기가 안 되는 건 어떻게 하지 그러면? 맹인방법을 갖춰야 됩니다. 아까 산에 나무라든지 아까 사과밭을 밭대로 샀다 이 미분리 가시라든지 이런 것들 맹인을 갖춰야 된다 있죠. 그러니까 민법상 공시방법은 등기가 원칙인데 등기가 안 될 때는 맹인방법을 갖춰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를 난 덕실 변경 등기하여 허리신다. 그래서 내려가서 방갈 1번 보니까 부동산 물건이 변동되기 위해서는 물건 행위를 하고 플러스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 방갈 2번에 보니까 우리 민법 줄 딱 치고 무슨 주의를 제한다? 형식주의를 제합니다. 형식주의를 다른 말로 성립요건주의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 변동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말로 독법주의. 독법이란 말은 독일법 개통의 나라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법이 어디서 왔습니까? 독일에서 왔죠. 독일 민법을 일본에서 수입을 해서 그걸 우리가 다시 이제 수입을 했기 때문에 독일에서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거든 법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의 뿌리가 독일에 있다고. 우리나라는 지금 동양법을 배우고 있다, 서양법을 배우고 있다. 이게 서양법이야. 서양법의 원류가 뭐냐 하면 이 로마법이에요. 로마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법의 역사가 엄청나다고요.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법을 지금 배우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난 수천 년 동안에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민법을 가지고 경제생활을 영위하면서 다듬어지고 보충이 되고 이래가지고 거의 완벽하게 확립이 된 법이에요. 법의 역사가 수천 년이니까 얼마나 그 교정을 하고 보완이 됐겠냐고 그렇게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독법주의 하는 말 그런 뜻이야. 그 다음에 바로 내려가서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않은 부동산 물건 변동 물건 취득 여러 돼 있죠. 187 시험 187조가 중요합니다. 187조
180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187조예요. 법률 규정이 무슨 말이지? 법률에서 규정한 물권 변동은 취득 시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근데 처분 시에는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럼 법에서 정한 사유가 뭐냐 이거지. 그럼 외워야 돼. 아주 우리가 공판상경기 이렇게 할 거예요. 공판상경기 이렇게 딱 외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한 사유이기 때문에 취득할 때 등기 필요 없다.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상속이죠, 그지? 상속. 아버지가 사망했다. 그럼 상속은 단 1초라도 시간이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사망과 동시에 자식한테는 뭐가 돼? 소유권이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등기 필요하다 필요 없다. 상속을 받을 때는 등기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상속받은 그 토지나 건물을 처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앞으로 등기를 해서 팔아야 되겠죠? 네. 상속. 계획은 뭐냐면 갱매입니다. 갱매. 갑이 토지가 갑이 을로부터 1억을 빌리고 요 토지에다 3월날 저당권을 설정하고 10월 1일날 변제를 하게 됐는데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자 어떻게 할까? 요 토지를 개매를 넣겠죠? 그리고 A라는 사람이 11월 1일날 개매를 받고 갱매 대금을 반납을 하면 바로 소유권 시대합니다. 등기 필요하다 필요 없다. 갱매는 등기 필요 없습니다. 대금만 반납하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갱매입니다. 갱매. 그 다음 판은 뭐냐면 판결이에요. 판결인데 이 판결이 무슨 판결이냐 하면 형성 판결입니다. 형성 판결은 등기가 필요 없어. 형성 판결. 판결이 세 종류가 있거든.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행성 판결이 있는데 그 중에서 형성 판결은 등기가 필요 없다. 그럼 가장 대표적인 형성 판결이 뭐냐 하면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아버지가 4억짜리 토지 한 필지를 남기고 사망을 했어.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겠죠. 근데 그에게는 갑을이라는 두 명의 자식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럼 상속과 동시에 형님이 얼마? 2분의 1, 동생이 2분의 1, 100분지 토지, 4억짜리 토지에 대해서 절반씩 상속을 받겠죠. 요걸 공유 지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한 필지 토지에 대해서 두 사람이 2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지 분할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럼 지분 2분의 1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토지가 요렇게 생겼다면 요 길이야.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을 가진다는 것은 전체의 반은 갑의 것이고 전체의 반은 을의 것이다 이런 뜻이지 어느 지점이 갑의 것인지 어느 지점이 을의 것인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거야. 이게 공유 상태입니다. 하나의 토지를 지금 공유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동생이 초상치르고 나서 행을 찾아갔겠지. 토지 분할합시다. 분할을 청구하면 이거는 말은 청구이지만 성질이 행성권이야. 형성권이기 때문에 청구를 받은 행님은 선택권이 있어 없어? 없어. 동생이 분할합시다 이러면 갑은 뭐야? 무조건 분할해 줘야 됩니다. 분할에 응해야 돼. 그런데 행이 말한다. 뭘 분할하고 있냐? 가만히 있거라. 내가 알아서 챙겨줄게. 알아서 챙겨줄게.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돼. 지구도 아닌데 지가 알아서 어떻게 챙겨주냐고 반응될 건데 알아서 챙겨줘야 될 문제가 아니죠. 그럼 동생이 어떻게 할까? 행이 말 안 듣면 어떻게 해? 소송해야 될까? 이가 행을 상대로. 거기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라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한 거야. 행을 상대로 소송을 치렀어. 판사님 땅이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분할해 주세요. 소를 치겠어. 그래서 이제 판사가 손을 딱 치는 거야. 딱 쳐가지고 100번지 그리고 가지분을 부여해가지고 100의 1번지 땅을 딱 나눈 다음에 판결문을 적겠죠. 100번지는 갑의 것으로 하고 100의 1번지는 을의 것으로 한다라고 결정을 지어버려요. 그럼 이렇게 해서 2주가 지나면 판결이 확정이 돼. 판결이 확정이 되면
분할 청량도 안 하고 분할 등기도 안 한 상태지만 판결문에서 그어진 선을 기준으로 이쪽은 누구 거, 갑의 거, 이쪽은 누구 거, 어릴 것으로 소유권이 그냥 확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확정된 소유권을 토대로 해서 이제 뭘 하는 거야? 분할 청량하고 토지대장 따로 만들고 보존 등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행성판결. 그 행성판결은 등기 필요 없어. 확정 판결과 동시에 바로 소유권이 취득이 됩니다. 그런데 이행판결은 등기를 해야 돼. 이행판결. 이행판결은 무슨 말이냐면 갑이 토지 100번지를 을에게 팔기로 3월일날 매매가 냈고 5월일날 이행키로 했는데 매수인이 대금 1억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매수인이 가만히 있을까? 돈을 주는데 등기를 안 주니까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송하겠죠. 뭐라고 소송할까? 100번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한다. 그러면 판결문에 적기를 판사가, 그리고 이제 소송이 붙으면 을이 뭐야? 매매 대금을 지급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럼 입증이 되면 갑이 나쁘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럼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100번지 토지 소유권은 을에게 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고. 그럼 어떻게 판결을 내려? 판결 주문의 적기를 피고 갑은 원고 을에게 100번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려준다고. 이게 이행 판결이에요. 그럼 이행하라는 판결문을 을이 가지고 그 확정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가지고 다시 어디로 가야 돼? 그 토지 소재지 관할법원 집행과에 가야 돼. 집행과에 가서 이 100번지 토지에 대한 등기 이전 절차를 신청을 해야 된다고. 등기 촉삭을 해야 된다고. 그럼 이제 법원 집행과에서 관할 등기소에다 또 촉삭을 하겠죠. 그럼 촉삭을 받은 등기관이 확정 판결문을 기초로 해서 을 명의로 등기를 넘겨주면 그때 뭐가 넘어온다?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되는 거예요. 판결만 갖고는 소유권 취득이 안 돼. 근데 행성 판결은 뭐라고? 판결만으로 소유권 취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행성 판결만 한다. 판결 확정 시에 바로 소유권이 돼. 공은 뭐냐면 공용징수. 공용징수란 것은 갑의 토지를 국가가 도로부지로 수용을 해간다. 그럼 국가는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수용 기일이 돼가지고 수용 보상금을 지급하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수용 기일에 바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가 필요 없어요. 국가는 국가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공판상갱까지 받고요. 요거는 기타입니다. 기타. 기타도 여러 가지 있어요. 등기 필요 없는 것들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어저께 우리 본 게 신축이었죠, 그지?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짓습니다. 기초 깔고 기둥과 지붕과 벽을 갖췄죠. 그러면 건물로서 완성이 되었고 완성되기 전이라도 기둥과 지붕과 벽만 갖추면 토지로부터 독립이 돼. 독립이 되는 순간 이 건물은 누구 거다? 신축자가 바로 소유권 취득한 거야. 보존되기 하기 전이라도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나중에 권리의 소멸, 용익물권 소멸이죠. 용익물권이 소멸한 거. 만약에 전세권 기간을 3년을 정했습니다. 근데 3년 기간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전세권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전세권 어디 된다? 바로 소멸해. 등기가 필요 없다고. 말소 등기 필요 없다고. 바로 소멸.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정자 들어가는 것들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법정지상권, 법정담보물권, 법정추인, 법정갱신, 뭐 이런 법정자가 들어가는 것들은 다 등기 필요하다, 필요 없다. 법정자가 들어가면 다 등기 필요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예외. 우리가 소유권에 가면 점유취득시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45조인데 이 점유취득시효는 예외적으로 뭘 해야 된다? 법정 물권 변동이지만 예외적으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건 등기를 해야 돼. 이 대충 보면 이런 거야. 갑의 토지를 을이 지난 20년간 자주 평온 공연하게 계속 점유를 해가지고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어. 완성이 됐다 해서 점유자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뭘 해야 된다? 등기를 마치면 그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때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법정 물권 변동이지만. 그래서 오늘은 복잡하게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공판상 경기는 등기 필요 없다. 이렇게 다 봅시다. 그 17배 제일 밑에 읽을 때 뭐라고 읽을까? 공판상 경기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공판상 경기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취득에 동감치고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처분하지 못한다. 처분에 동감치고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줄치고. 요까지겠죠? 공판상 갱기에 해당되는 부동산 물건 변동은 취득 시에는 등기를 하지 아니해도 된다. 등기 필요 없다. 근데 처분 시에는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제 공판상 갱기 있죠? 이거 다 챙기시고. 그래서 방가로서 3번을 잘 보시라고. 공판상 갱기 등기 필요 없다. 등기가 필요 없다면 언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느냐? 그 쭉 나와 있죠. 수용기일, 뭐 확정 판결시, 그다음 무슨 뭐 갱락대금 완납시 이런 게 나와 있을 거예요. 예외도 있고. 그다음에 혼동. 어저께 우리가 혼동이 무슨 말이에요? 큰 권리가 작은 권리를 흡수해서 작은 권리가 소멸한다 이랬죠. 그래서 큰 권리가 뭐예요? 소유권. 작은 권리는 제한무권이었죠. 소유권과 제한무권이 한 사람한테 들어가면 뭐가 소멸한다? 제한무권이 소멸한다. 제한무권이 소멸한다. 그래서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그 다른 물건이 제한무권을 말합니다. 제한무권, 용의무권과 담보무권이죠. 동일한 사람에게 기소하면 다른 물건은 소멸한다. 즉 제한무권이 흡수되어서 소멸한다. 그거 하고, 그다음에 그러나 그 물건이 제3자의 권리 목적인 때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돼 있죠. 여기 무슨 말이냐면 가비토지에 을이 3월 1일 날 전세권 등기를 하고 1억을 맡겨놓고 이제 전세권을 설정받은 거예요. 여기 전세금이 붙었어요. 근데 을이 3월 1일 날 전세권 설정 이후에 급증이 필요해가지고 제3자 병으로부터 돈을 한 5천만 원 빌리고 요 전세권을 담보로 잡힌 거예요. 4월 1일 날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 요 전세권에 뭐가 붙었다? 저당권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제 제한무권이 제3자의 권리 대상이 되었다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전세권이 붙은 토지가 매물로 나왔고, 근데 그것을 전세권자가 사버렸어. 5월 1일 날. 사가지고 소유권을 취득을 한 거예요. 그러면 통상적인 경우에는 내 땅을 내가 빌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이 전세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 전세권에 병의 저당권이 붙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전세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전세권이 소멸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전세권에 붙어 있는 이 저당권도 죽어버리겠죠? 그럼 누가 피해를 봐? 5천만 원 빌려준 병이 돈도 못 받은 상태에서 저당권이라는 담보가 날아가버리는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제한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멸하는 게 원칙인데, 그 제한무권이 제3자의 권리 목적인 때는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전세권 안 주고.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내 땅에 내가 전세권을 가지는 기행적인 현상도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거기 이제 그 이항의 단서의 문제입니다. 단서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항은 지금 볼 필요 없고 3항을 보니까 점유권 동함치고 전 이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시고, 그 말은 점유권은 혼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걸 봅니다. 지금 소유권하고 제한무권은 본질이 같아요, 달라요? 본질이 같아. 둘 다 본권이라고. 이게 모권이 이게 작아이다, 이제. 제한무권이 소유권부터 파생된 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나면 반가우니까 DNA 구조가 같으니까 합쳐져. 합쳐지니까 이 흡수가 돼서 소멸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유권하고 점유권은 보다시피 본질이 같아야 달라. 성질 자체가 다른 권리입니다. 물과 기름처럼. 만나더라도 합쳐져, 안 합쳐져? 안 합쳐져. 안 합치니까 섞여, 안 섞여? 안 섞이니까 흡수가 돼, 안 돼? 안 되니까 두 개가 그냥 동시에 존재하는 거지. 점유권, 소유권. 혼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림도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와서 19페이지. 점유권. 자, 192조 1항을 봅니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해 주치고. 사실상 지배가 무슨 말이죠?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번에 뭐 도둑이 시계를 훔쳤다. 갑의 시계를 을이
3월 1일 날 훔쳤다. 그러면 도인이 뭐야? 시계를 지금 쥐고 있죠? 그러면 인정되는 권리가 뭐라고? 이게 점유권이야. 내 거야, 남의 거야? 남의 건데, 그래도 인정되는 것이 뭐다? 점유권. 여러분도 지금 남의 거가 있죠, 그죠? 책상도, 걸상도 좀 남의 거잖아. 그래도 뭐 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잖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게 점유권이다. 그 다음에 이 항을 봅니다.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 점유권은 소멸한다. 자, 지금 학원 수업 듣다가 이제 집에 갑니다. 집에 가기 전까지는 책상을 점유하고 있었죠. 그럼 의자에서 딱 일어나는 순간 뭐가 돼? 책상, 의자에 대한 점유권이 상실된다 이 말이지. 물건을 손에 쥐면 점유권이 취득되고 물건을 손에 놔버리면 점유권을 바로 소멸한다 이런 뜻이죠.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중요하진 않아요. 그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195조로 내려가서 점유 보조자 돼 있죠. 이것도 어제 봤다 그지? 누구 생각이 나까? 은행 출납원. 주간반은 내가 은행 출납원 가르쳐줬고 야간반은 슈퍼마켓 점원을 가르쳐줬고 얘를 다르게 해서 가르쳐준 것 같은데 똑같아. 그래서 슈퍼 주인은 지시를 하는 사람이고 슈퍼 점원은 지시를 받는 사람이고 지시 복종 관계. 그래서 지시를 하는 사람은 점유주, 지시를 받는 사람은 점유 보조자. 따라서 점유 보조자인 점원은 라면 박스나 물건을 쥐고 있더라도 점유권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보조자의 지위만 됩니다. 은행은 점유주, 출납원은 점유 보조자이기 때문에 은행 출납원이 돈을 쥐고 있더라도 점유권이 있다 없다? 없고 점유 보조자의 지위만 인정한다 이랬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점유 보조자는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관계에서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을 때 지시를 하는 사람은 물건을 쥐고 있지 않더라도 점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배를 받는 사람은 물건을 쥐고 있더라도 보조자의 지위이기 때문에 점유권은 없다 이랬죠. 그때는 지시하는 타인만을 점유자로 보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점원이라든지 은행 출납원은 점유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점유 보조자 개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렇게 그거는 뭐 밑에 거까지 꼼꼼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넘어서 197조 그러니까 점유의 태양돼 있죠. 태양 위에다가 형태, 모습 이렇게 적었어요. 형태나 모습이나 뭐 태양이나 같은 말입니다. 법전상으로는 태양이 되어 있죠. 이 일본에서 법이 이제 수입이 되다 보니까 용어가 일본식 용어야. 태양. 태양 이렇게 적습니다. 태양인데 이 태양을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 양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이 복잡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책을 보니까 양태돼 있다가 어떤 책 보니까 태양돼 있고 어떤 책 보니까 우리말로 뭐라 모습 했다가 또 어떤 말 행태 했다가 다 같은 말이다. 같은 말이야. 점유의 행태, 점유의 태양 같은 말입니다. 태는 우리나라도 쓰죠, 그죠? 태. 태란 말 쓰잖아. 태가 곱다. 뒤태가 예쁘다. 이런 말 쓰잖아요. 뒤태가 맵시가 있다. 이런 말 쓰잖아요. 태. 태가 뭐예요? 모습. 양도 쓰죠. 모양이 예쁘다. 양 쓰잖아요. 양. 모양 할 때 양자 이럴 쓰거든. 행태, 모양. 같은 뜻이. 태양, 모양. 빨리 한글로. 국산말로 빨리 바꿔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워낙 바빠가지고 바꾸질 않네. 바꾸려고 하면 그것도 힘들겠죠. 옛날에 그 북한의 그 축구경기하고 뭐 구석차기 이래 하잖아. 그냥 코너킥이라면 알아들을 건데 구석차기, 볼 던지기, 핸들링, 뭐 손에 맞추는 파울이라는 말도 안 쓰고 북한은 한국 용어 쓰잖아. 좀 어려워. 뭐 글로벌한 세계에 뭐 편할 대로 쓰면 됩니다. 점유의 태양 이거 어저께 봤어. 갑의 시계를 어리 3월 1일 날 훔쳤다. 도둑이 시계를 쥐고 있으면 인되는 권리가 뭐다? 점유권이죠. 근데 4월 1일 날 갑이 그 사실을 알고 돌려달라 하니까 안 돌려준다 그래. 그래서 부득불 소송을 했고 중간에는 판사는 시계 한 개를 놓고 서로 찌그라고 이제 싸움이 붙었는데 둘 중 한 명이 반드시 거짓말하고 있지만 누가 거짓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증거 자료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점유를 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일정한 효력을 인정해 주겠다. 이게 점유의 추징이에요. 그럼 어디까지 추징이 된다? 자주, 팽홍, 공연, 선의, 적법, 계속 다 추징되죠. 근데 안 되는 게 뭐더라? 무과실은 추징이 안 되기 때문에 추징이 되는 것들은 소송에서 점유자가 입증을 할 필요가 없고, 점유자 입장에서 가만히 있어도 자기 걸로 추징이 되는데 내가 나서가지고 내 거다 라고 입증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갑이 입증이 돼. 갑이 을의 소유권이 아니다. 자주가 아니다. 선의가 아니다. 적법이 아니다. 계속이 아니다. 반대 사실은 갑이 입증. 그런데 무과실은 추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점유자 스스로가 입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것이 197조. 그래서 1번 점유자는 소유의 여사로 줄치고, 다른 말로 고치면 자주입니다. 자주가 뭔 말이고 소유 여사. 지하려고 이 말이죠. 지하려고. 그러니까 자주, 선의, 팽원, 공연 다 추징이 됩니다. 추징됩니다. 그런데 그 법정 박스 밑에 보니까 자주, 팽원, 공연, 선의 계속 다 추징되지만 뭐는 추징되지 않는다. 무과실은 추징 X 거기다 줄치고, 무과실은 추징이 안 되기 때문에 밑에다가 점유자가 입증 여러 적어놓으면 되겠죠. 추징이 안 되는 건 점유자 스스로 입증해야 돼요. 점유자가 입증 책임을 집니다. 그 다음 밑에 198조 계속도 추징이 돼야 안 돼. 계속도 추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은 나중에 점유취득시에서 우리가 볼 거예요. 점유취득시 이런 겁니다. 갑이 토지를 을이 80년 1월 1일부터 점유를 개시해서 2003년 1월 1일 현재도 점유하고 있다. 읽으면 어떨 때? 전, 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시작할 때도 을이 점유했고 지금도 을이 점유하고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동일이죠? 그때는 지난 23년간 중간에 점유가 단절됐다 쭉 이어져 왔다. 그게 계속의 추징이에요. 쭉 이어져 온 걸로 추징이 되기 때문에 갑이 땅을 뺏기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중간에 점유가 단절됐다는 것을 갑이 입증을 해야 돼. 입증을 하지 않으면 계속된 걸로 보기 때문에 을이 등기를 요구하면 갑은 뭐야? 등기를 넘겨줘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계속도 추징이 된다. 그 다음 199조 1항을 보니까 점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도 점유취득시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건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점유취득시효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몇 년을 점유해야 될까? 20년을 점유해야 돼. 타인의 부동산을 내가 20년을 점유해야 되는데 20년 점유를 꼭 한 사람이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80년 1월 1일부터 A가 점유를 개시해서 95년 1월 1일까지 A가 점유했어. 그리고 을이 점유를 넘겨받아가지고 다시 5년을 더 점유한 거예요. 8년을 더 점유했겠네. 그런데 을이 지금 현재 점유취득시효 20년 기간을 주장하고 싶은데 자신의 점유 기간은 200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본다면 자신의 점유 기간은 몇 년이고 5년. 앞사람 점유 기간은 80년부터 95니까 15년이죠. 그럴 때는 을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싶으면 현재의 점자가 내 것만 주장할 수도 있지만 앞사람의 점유 기간 15년을 말할 수 있다. 합산해서 20년을 주장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을이 선택의 문제예요. 합산이 필요하면 합산할 수도 있고 분리하고 싶으면 분리할 수도 있고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전 점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는 그 하자도 생겨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있으면 자주점유를 해야 될까 타주점유를 해야 될까? 자주점유를 해야 돼. 소유의 여사로서 점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사람의 점유 15년은 타주고 나의 점유 5년은 자주예요. 그런데 합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겠네. 타주점유는 점유취득시효에 방해가 되는 점유고 자주점유는 점유취득시효에 득이 되는 점유예요. 그러니까 물로 치면 자주점유는 깨끗한 물이고 타주점유는 꾸중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런데 을이 요것 합치면 뭐가 돼? 꾸중물과 깨끗한 물을 합치면 물의 양은 20으로 늘어나겠지만 물의 질은 어떻게 될까? 꾸중물이 될까? 깨끗한 물이 될까? 뭐 그리 복잡하게 생각하노? 깨끗한 물에 꾸중물을 합치면 꾸중물이 되겠지. 완벽한 흰 바탕에다가 잡티 한 개라도 떨어뜨려 버리면 그건 흰 게 아니잖아. 이제 흠이 있는 게 된다니까. 흠이 있는 게 된다고. 그럼 이 전부가 뭐가 돼버려? 타주가 돼버려, 타주. 그럼 시효실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이 하자가 생겨야 말이야. 그런 뜻이야. 합치는 거는 좋은데 좋은 거만 합치는 게 아니고 하자도 생겨야 된다. 그럼 을의 입장에서 합치는 게 좋아, 안 합치는 게 좋아? 안 합치는 게 좋겠죠. 그때는 떼버리고 내 것만 주장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분류와 병합은 을이 선택을 하는데
병합을 선택하면 하자도 따내야 된다 이런 뜻이야. 하자도 선택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200조 점자가 점유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걸로 추정한다. 적법도 추진이 됩니다. 이것도 도둑이 점유를 하고 있으면 적법이다 불법이다 훔쳤다 안 훔쳤다 다툼이 생기면 훔친 걸로 본다 안 훔친 걸로 본다. 안 훔친 걸로 보기 때문에 입증을 놓아야 될까? 훔쳤다라고 주장하는 갑이 입증이지 안 훔쳤다 하는 을이 입증할 필요는 없다며. 적법이 추진됩니다. 적법하게 보유한 걸로 자기 물건을 적법하게 보유한 걸로 추정이 된다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까지가 자주평공이 추진된다고. 그 다음에 201조하고 202조하고 넘어오면 203조가 있죠. 요 세 개가 점유권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201조, 202조, 203조. 요 세 개가 점유자와 회복자에 대한 관계에 대한 겁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에 대한 관계. 점유권에서 문제가 나오면 그걸 물어봐.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이제 가장 대표적인 판례를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합시다. 꼭 보면 중요하고 시험 잘 나오는 건 또 어렵고 뭐 그래. 또 쉽고 막 해볼만 한 건 또 시험에 안 나와요. 그게. 공부라는 게 그렇다고. 그렇죠. 경치가 좋은 데 가면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경치가 안 좋은 데 가면 또 한적하지만 또 볼 것이 없고 뭐 그런 거야. 이 세상 이치가. 그러니까 내 입맛에 맞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어렵더라도 시험에 놓을 걸 열심히 보셔야 돼. 자갑이 토지 가수는 하고 이제 상산을 합니다. 사과밭을 하고 있는데 이 농사지기 갖고는 애들 학교도 안 돼. 요새 뭐 농산물 싸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과밭을 방치해놓고 도시로 돈을 벌러 갔어. 근데 그 방치된 사과밭을 A가 3월 1일 날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01년도 3월 1일 날 자기 명의로 등기를 넘겨버렸어. 요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껍데기 등기로서 무효입니다. 오늘날 등기는 이 행식과 실질이 존재해야 되는데 A 명의로 등기 행식은 갖춰 있지만 A가 실질적인 소유자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등기는 껍데기 등기로서 무효예요. 그런데 A라는 놈이 을에게 접근했겠죠. 그리고는 01년도 3월 5일 날 내가 닷새 전에 갑으로부터 땅을 한 피스 샀는데 돈이 워낙 급해가지고 절반값에 팔 테니까 사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을이 조사를 해보니까 등기부를 떼보니까 A가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고 또 등기본인도 또 매매로 되어 있으니까 등기부상으로 이제 매매한 걸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걸 등기를 믿고 을이 산 거예요. 그리고 또 A가 을을 데리고 방치된 가수원에 가서 또 가르쳐주겠죠. 저까지가 우리 땅인데 사라 이러면서 등기부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의심 없이 이제 산 거야. 그래서 매매 계약을 맺고 등기도 넘겨받고 점유도 넘겨받았어. 근데 아까 배운 대로 우리나라 등기에는 공신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 따라서 이 무효 등기는 믿고 사더라도 믿은 대로 효과를 줘 안 줘? 안 줘. 그러니까 이 등기도 유효야 무효야? 무효예요. 이게 공신력이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어른 소유권신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유를 넘겨받았는데 그 점유의 행태는 뭐 하려고 샀습니까? 지하려고 샀으니까 자주 줘. 그리고 매매를 할 당시에 이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으니 샀겠지. 선이죠, 그죠? 몰랐다 선이 아니야, 선이. 그리고 국가의 공식 문서인 등기를 믿으면 가실은 있어 없어? 가실은 없지. 주임을 다 한 거 아닙니까? 아니 등기 안 믿고 그럼 뭘 믿겠냐고 하면서 가실은 없는 거예요. 뭐 가실? 지금 상태가 이래 돼 있다니까. 하지만 이 등기가 무효니까 소유권 누가 가지고 있다? 소유권은 갑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을이 무슨 꼴이 됐습니까? 남의 부동산을 내 명의로 등기한 채로 점유를 하고 있는 꼴이 된 거예요. 남의 부동산을 내 명의로 등기한 채로 지금 점유를 하고 있죠. 예? 그런 상태에서 01년도 3월 5일부터 점유를 개시해서 선의무과실로 점유를 개시해서 조용히 10년이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등기부 취득서가 완성돼가지고 이 무효 등기가 유효로 바뀌어. 그냥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남은 땅은 내가 가져가. 이 등기부 취득서야. 남은 땅을 내 명의로 등기한 채로 선의무과실로 점유를 개시해서 10년간 평온공연하게 계속 점유를 하면 무효 등기가 유효로 바뀝니다. 그게 등기부 취득서야. 근데 10년이 되기 전에 갑이 그 사실을 알은 거예요. 그리고는 04년도 3월 5일 날 갑이 을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네가 무슨 근거로 남의 땅에 농사 짓고 있냐? 나가라! 이렇게 된 거야. 하니까 을이 뭐 했을까?
내가 돈 주고 산다니까 못 나간다 이렇게죠. 그걸 안 나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답답한 갑이 뭘 했을까? 을을 상대로 나가라.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05년도 3월 5일경 갑이 소송 과정에서 A의 등기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버렸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효라는 사실이 밝혀져 버리면 이 무효 등기로부터 발생하는 그 뒤의 등기들은 싹 다 뭐가 돼? 싹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무효가 돼버려. 무효돼가지고 소송에서 누가 져버렸다? 을이 패소가 돼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읽으면 어떻게 돼? 소유자가 소를 제기해서 점유자가 져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지금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을 아니야. 소유권은 가만 돼 있지만 소유자가 소를 제기해서 점유자 지면 이 점유의 성질이 바뀌어. 그래서 자주는 타주로 바뀌고 선의는 악의로 바뀌고 모가실은 가실 있는 점유로 바뀐다고. 근데 그거 바뀌는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것은 판결 확정 시, 요 시점에서 자주 점유는 타주로 바뀌고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것은 요 시점, 요 시점에서 선의는 악의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소유는 졌으니까 땅 돌려줘 안 돌려줘? 땅 돌려줘야 돼. 그래서 돌려받는 사람은 이름이 뭐지? 회복자. 돌려주는 사람 이름이 뭐예요? 점유자. 그래서 현재 땅을 점유하는 사람과 그 땅을 돌려받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법률 관계를 줄여서 말한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게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예요.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세 가지야.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과실을 누가 먹을 것이냐. 과실 수취권이 문제였는데 요거 르민법 201조에서 답이 선의의 점자는 가실을 가져간다. 요거 말고 되겠죠? 선의의 점자. 그럼 여기서 선의가 뭐냐? 점유해서 소제기 전까지는 선의야 악이야? 선의죠. 선의니까 을이 01년부터 05년까지 갑의 가수원에 4년간 농사를 지었죠? 4년간 농사를 지어 사과를 먹었을 거 아니야? 그 사과가 뭐예요? 과실이죠. 그 과실을 누가 먹을 것이냐? 선의의 점자는 가실을 가져간다. 그러니까 4년치 수취한 과실 중에서 선의인 동안에 수확한 과실은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준다 이 말입니다. 선의인 점자는 과실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만큼 을이 선의잖아요. 그러니까 3년치 과실은 돌려줄 필요가 없고 요만큼 뭐예요? 악이죠. 그죠? 소제기 이후부터는 악이자가 되기 때문에 패소가 되면 요 1년치 과실은 어떻게 될까? 돌려줘야 돼. 사과를 돌려줘요. 먹고 없으면 돈으로 돌려줘야 돼. 그래 보십니다. 그래서 과실을 누가 먹는다? 선의 점자. 오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되는 것이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이 되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거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손해배상. 훼손 시 어떤 책임을 질 거냐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르민법 202조에서 답이 뭐냐면 점유의 행태가 선의이면서 자주, 선의이면서 동시에 자주 점유를 한 사람은 현존 범위 내에서 돌린다. 현재 존재하는 상태를 그대로 돌리면 돼. 별도로 손해배상을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01년도 3월 5일 날 매매를 통해서 등기도 넘겨받고 점유도 넘겨받았는데 그 가수원이 길이 없어. 그래서 을이 뭘 한다? 가수원을 사가지고 길을 닦았어. 길을 닦는 과정에서 농기구 창고 하나를 허물어버리고 사과나무도 한 몇 폭이 뽑아버리고 길을 닦은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소송이 져버렸어. 그럼 가수원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돌려줄 때 내가 길 닦기 위해서 허물어버린 요 창고 값을 물어줘야 되느냐? 이게 뭐야? 목적물에 대해서 매실이 되거나 목적물을 훼손했을 때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는 건데 점유 행태를 따져보는 거야. 선자인존이야. 현재 점유가 선의이면서 자주다. 선의이면서 자주다. 두 가지가 조합이 딱 맞아떨어져야 돼. 선의이면서 자주 점유를 한 사람은 현재 존재하는 상태를 그대로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창고가 허물어졌으면 허물어진 대로 돌려주고 나무를 뽑아버렸으면 뽑아버린 대로 돌려주면 되지. 물어줘 안 물어줘? 창고 가서 물어줄 필요는 없단 말이야.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어. 근데 선자가 아닌 경우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선의이면서 타주라든지 악의이면서 자주라든지 악의이면서 타주라든지 이 세 가지 조합의 경우는 전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다 볼 필요 없고 한쪽만 보면 돼. 선자냐 아니냐만 보면 돼. 선자일 때는 현존, 나머지는 싹 다 뭐라? 전 손해를 배상한다. 이렇게 선자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 되는 것이 비용입니다. 비용.
비용 상한 청구인데 요거는 의료민법 203조에서 비용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필요비가 있고 유익비가 있습니다. 필요비, 유익비. 필요비란 것은 목적물의 유지, 수선에 들어간 비용이야. 유지, 수선. 그럼 가수원 같으면 가수원 사과나무를 유지하고 수선하고 수선이 뭐야? 나무 같으면 수선이 뭡니까? 병이 들으면 이제 약을 뿌려가 뭐 고치고 뭐 이런 게 수선이 되겠죠. 그지? 그게 필요비라. 그러니까 농약 주고 비료 주고 뭐 그리고 가수원을 위해서 뭐 물도 써야 되고 전기도 써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필요비고 유익비는 뭐냐면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개량을 위해서 들어간 비용. 아까 여기서 길이 없는 땅에 길을 닦았는데 길 닦는 비용이 5천만 원 들어갔어. 공사비 5천만 원 들어갔는데 길을 닦고 나니까 땅값이 한 7천만 원 오른 거예요. 이게 뭐야? 유익비야. 길이 없는 땅보다는 길이 있는 땅이 훨씬 가치가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들어간 이 비용을 유익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필요비, 유익비. 그래서 비용을 받아가는데 누가 받아가느냐? 요거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다 받아갑니다. 그걸 왜 그러냐면 이 비용은 그 성질이 부당이득. 부당이득이 무슨 말이고 근거 없이 이득을 봤단 말이죠. 근거 없이. 그러니까 어리 길도 닦고 그 다음에 사과나무도 농약 비료를 뿌려가지고 키워주고 갑이 해야 될 걸 누가 한 거야? 을이 대신했기 때문에 사과밭 주인 갑은 길을 닦아준 만큼 이득을 받고 농약 비료 뿌려가지고 가수나무를 다 키워줬으니까 그리고 을맹이는 등기 대신 거 지난 4년간 세금도 누가 냈을까? 을이 내겠죠. 갑의 땅에 세금은 을이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땅 주인은 세금이나 농약 비료 대금만큼 이득을 받다 안 받다? 근거 없이 이득을 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돌려줘 안 돌려줘? 돌려줘야 된다는 뜻이죠. 그게 비용이야 비용. 자, 그게 이제 요 세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봅시다. 자, 21페이지 제일 위에 보세요. 가실이 나와있죠. 가실. 결론만 딱 보시면 돼. 1항에 보니까 선의 점자는 줄치고 쭉 가서 가실을 취득 줄치고 한 개만 해석하면 됩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기준을 잡고 실전에서 문제가 나오면 이런 물어보겠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가실을 먹고 언제부터는 돌려줘야 되느냐 물어보면 요 기준을 딱 지고 소재기 이전의 가실은 먹고 소재기 이후의 가실은 돌려준다 이렇게 답을 할 줄 알아야 돼. 딸랑 선의 점자는 가실을 먹는다 이렇게만 알아보고 문제를 못 풀겠죠. 그러니까 접목을 딱 씌워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항은 볼 거 없죠. 선의 점자 가실을 가져간단 말은 거꾸로 악의 점자 가실을 가져가 못 가져가? 못 가져간다 이 말 아니야. 그러니까 이 항은 악의 점자 이러면 돌려줘야 되겠구나. 만약에 소비를 해서 먹어버렸다면 돈으로 돌려주면 되겠죠. 이러면 돼. 됐고요. 그 다음에 쭉 바로 내려서 202조를 한번 볼까요? 202조. 202조 책임 문제입니다. 점유물이 점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동안함치고 훼손 동안함치고 멸실 훼손. 아까 여기서 길 닦는 과정에서 을이 뭘 한 거예요? 창고를 허물어 버렸죠? 실수로 고의로. 고의 아니야 고의. 길을 닦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허무는 거 아니야. 의도적으로 나무도 뽑아버리고 허물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훼손했다면 어떤 손해배상을 할 거냐. 그래서 악의는 볼 필요 없어. 선자만 다루는데 선자. 선자. 쭉 가서 선의 점자는 줄치고 밑에 현존 동안을 치고 현존 한도에서 배상한다. 현존 한도에서 배상한다는 것은 배상한다 안 한다? 있는 그대로 돌려준다 이런 뜻이야. 근데 선이라 할지라도 소유의사가 없는 점자는 소유의사가 없으면 자주야 타주야? 타주죠. 타주는 전부를 배상해야 돼. 그럼 반대로 소유의사가 있으면 현존 배상이 돼 말이죠. 타주 반대가 자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야. 조합을 잘 져야 돼. 그러니까 선의 점유자이면서 동시에 자주인 때에는 현존 배상이고 선의지만 타주일 때는 뭐야? 전부 배상이 된다 말이죠. 악의는 볼 것도 없어. 선자가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선자만 현존 배상이다. 선자, 현존. 그것만 따라가고 싶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넘어갔어. 넘어가면 선자, 현존 돼 있죠. 자, 보고. 그 다음에 203조를 봅니다. 점유자의 비용상한 채권권 돼 있죠. 비용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필요비, 유익비. 그래서 1항을 보니까 점유자가 점유를 반환할 때 회복제에 대해서 점유물 보존을 위해서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끊고 필요비, 유지, 수선에 들어간 비용 받아갑니다. 선악불문. 그런데 점유자가 가실을 취득한 경우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01년부터 04년까지 선의인 동안에는 을이 뭘 먹었어요? 사과를 먹었죠? 가실을 수취했기 때문에
농약 비료대금 받아간다, 못 받아간다? 못 받아가는 거예요. 상계칠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시를 먹은 만큼 농약 비료대금도 못 받아간다. 근데 요 1년 동안은 내가 가시를 돌려줬죠. 내가 갑에게 사과를 다 돌려줬으니까 그 사과를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간 필요비, 농약 비료비는 내가 받아 안 받아? 받아야 그게 공평하지.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통상의 필요입니다. 모든 필요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항은 뭐냐면 점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돼 있죠. 개량. 길 닦는 비용 이런 거야. 그 개량에 대한 비용은 증가된 가치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여 줄치고 5천만 들어가 길을 닦았는데 땅값이 7천만 올랐어요. 근데 땅을 돌려주기 전에 홍수가 나가지고 그 닦은 길을 싹 쓸어 내려가 버렸네. 그럼 땅을 돌려받는 가수인 주인 갑은 득본 것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럴 땐 비용 받아 못 받아? 못 받는 거예요. 가치가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필요비와 차이점이에요. 필요비는 소모품에 들어간 비용이니까 현존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익비는 증가된 가치가 현존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회복자인 갑의 선택에 따라서 투입 비용 5천을 받아가든 증가된 가치는 7천을 받아가든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 줄치고 선택권이 누가 있다? 선택권은 이제 땅을 돌려받는 소유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서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 상한을 청구한다. 이렇게 끝까지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점유자의 비용 상한 중에서 1번 잘 보시고 선악 구별 없이 줄 닦시고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비용은 무조건 받아갑니다.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어. 비용은 부당이득. 내가 비용을 들기 때문에 가수인 주인이 그만큼 근거 없이 이득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공평 원칙상 당연히 돌려줘야 되니 선의 악의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거 챙기시고 일단. 그래서 오늘은 요 기본 구조를 이렇게 딱 잡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걸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보시고 그 다음 204조를 보면 점유의 회수 되어 있죠. 그 회수나 반환이나 같은 말인데 요거는 밑에 그 법전 박스 밑에 보니까 침탈, 1년, 선의 특별 승계인 열이 되어 있죠. 요 세 가지 단어를 머릿속에 딱 넣는 게 중요합니다. 요거만 잘 보시면 돼요. 물권적 청구권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하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조금 달라요. 점유권과 소유권이. 소유권은 본권이고 강한 권리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아무런 제한이 없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고 언제라도 주장할 수 있고 소멸시효 이런 것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유권은 본권이 아닌 약한 권리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세 가지 제한이 있다. 그것이 침탈, 1년, 선의, 특별승계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갑이 시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 시계를 내가 점유할 수도 있고 남의 시계를 빌려서 점유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 도둑이 또 훔쳐서 점유할 수도 있고 하여튼 소유권이 있고 그걸 떠나서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 3월 1일 날 갑이 집에 들어가서 그 시계를 훔쳐간 경우하고 그 다음에 갑이 그 시계를 사기를 쳐서 가져간 경우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 훔쳤어. 훔친 시계를 4월 1일 날 매매를 통해서 뱅에게 팔았어. 그러고는 점유를 넘겨줬습니다. 시계를 지금 넘겨준 거예요. 이때 절취의 경우하고 사기의 경우 어떤 차이가 있냐? 아까 저 보면 침탈된 경우에 하나여 이래 돼 있죠. 침탈된 경우. 침탈의 개념인데 침탈이라는 것은 내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빼앗겼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건네준 거는 침탈이다 아니다? 아니고 내가 안 건네준데 지가 가져간 게 침탈이야. 지가. 그래서 침탈은 통상적으로 세 가지 정도가 문제돼. 그게 뭐냐? 절도, 강도, 부당한 강제 집행. 요 세 가지가 뺏긴 겁니다. 절도는 내가 모르는 새에 뺏긴 거고, 강도는 눈 뜨고 뺏긴 거고, 부당한 강제 집행은 저놈 자식이 국가의 공권력을 악용해서 내 걸 뺏어간 거예요. 이 세 개가 침탈이야. 그럼 사기는 침탈이 아니야. 사기는 침탈이 아니죠. 사기는 뺏기세요. 내가 넘겨주세요. 내가 사기를 당한 거야. 사기를 당한 사람은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아, 기분 좋지.
사기를 안 당해봤는가 봐. 사기 당할 때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막 희망이 부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 손을 넘겨준 거라니까. 넘겨주고 나서 이제 기분 나쁜 게 사기라니까. 그 뒤에 알면 기분 나쁜 거야. 사기 당한 사실 알기 전까지는 너무 고마운 사람이지 상대방이.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면 준 거라니까. 뺏기서 내 손을 줬어. 그 침탈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갑의 시계를 을이 훔쳐간 경우에는 갑은 을을 상대로 점유권에 의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의 시계를 을이 사기를 쳐서 가져왔다. 근데 그 뒤에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았어. 그때는 점유권에 의한 반환을 청구한다, 뭐 한다. 이건 못해요.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 못 한다니까. 구별하시죠. 그 다음에 01년도 3월 1일 날 도둑을 맞았는데 02년도 5월 1일 날 갑이 을이 훔쳐간 사실을 알은 거예요. 그럼 을한테 가서 시계 돌려주세요. 반환 청구한다, 뭐 한다. 못하는 거예요. 몇 년 넘었다? 1년이 넘어버렸잖아. 그래서 침탈을 당했다 할지라도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1년 넘어버리면 반환 청구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점유권의 특징이죠. 소유권은 이런 제한이 있다 없다? 소유권은 그런 제한이죠. 소유권은 강걸이기 때문에 1년 아니라 뭐 10년, 100년이 가더라도 내가 돌려달라 할 수 있다고. 근데 점유권은 안 그렇다 이 말이지. 점유권은. 자, 침탈된 때만 할 수 있다. 1년 이내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을이 훔친 시계를 매매를 통해서 뱅에게 팔았는데 뱅이 매매를 할 당시에 작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샀습니다. 보호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보호를 해줘야 돼. 보호가 돼 있어요. 보호가 돼. 그러니까 갑은 선의의 매매는 특별승계죠. 상속은 포괄승계고. 그러니까 선의의 특별승계인은 보호대상이기 때문에 병을 상대로 시계 돌려주세요.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선의의 특별승계인은 반환 청구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이라든지 포괄승계인은 다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누구다? 선의의 특별승계인이야. 그 사람한테는 반환 청구 못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딱 챙깁니다. 그래서 법전 보시면 1번 1항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때에는 침탈 동안을 치고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반대로 침탈이 아닌 경우에는 반환 청구를 한다, 뭐 한다? 못합니다. 사기, 횡령, 공갈, 배임 이런 데는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 못 하는 거예요. 침탈은 아까 3개, 절도, 강도, 부당한 관계입행. 그 다음에 2항을 봅니다. 전항의 청구는 침탈자의 줄쳐 특별승계인 줄치고 그 특별승계인 앞에다가 선이란 말을 끼워놓고 선의 특별승계인에 대해서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인인 때는 그걸 하지 아니하다 돼 있죠. 그러니까 악의 특별승계인한테 반충할 수 있고 선의 특별승계인한테는 반충 못합니다. 선의 특별승계인 이 사람만 딱 찍으시면 돼요. 그 사람한테는 반충 못해요. 다른 사람들 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황을 봅니다. 행사를 하더라도 침탈을 당하더라도 몇 년? 1년 내에 행사해요. 1년 내 동안 치고 1년 내. 1년 내에다 행사해야 되는데 1년은 출소기간. 1년 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라 이런 뜻이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소유권. 소유권은 기초만 한번 볼까? 집이 가고 싶죠? 오늘 내가 초반전에 너무 자세하게 한다, 상세하게 한다고 지금 시간이 늦어버렸어. 다음은 한 12월, 원장님이 12월 19일쯤 이야기 하더라고. 우리가 18일 날 입문과정이 끝나니까 18일 날 수업 끝내고, 그 다음 날 또 오늘처럼, 어저께 우리 수업 끝내고 오늘 하는 것처럼 19일 정도 돼가지고 나무 일도 볼 거예요. 책 버려, 안 버려? 버리라 해도 안 버릴 거야. 나중에 보면 마음에 드는 것도 있거든. 간단하게 돼 있으니까 마음에 든다니까. 여러분 무조건 작은 거 좋아한다. 그러니까 안 버릴 거야. 버리라 해도 안 버릴 거야. 자, 소유권 기초만 딱 보고 집에 갑니다. 211조 보세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 봤던 거니까 쉬울 거예요. 소유권이 내용되어 있죠. 자, 여기서 봤다, 그지? 제가 버렸네. 갑이 백분지 토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라는 물건을 지배한다는 뜻인데 소유권은 완벽한 권리이기 때문에 물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세 가지가 뭐지? 사용수익 처분이죠. 사람이 물건에 대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따지보면 할 수 있는 게 세 개밖에 없어. 사용이 뭐죠? 가수원 같으면 사용이 무슨 말이야? 농사를 짓는다가 뭐예요? 사용 아이가? 그럼 가을에 사과를 딴다가 뭐예요? 수익이죠. 그죠?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하면 사고 판다가 뭐예요? 처분권이죠. 그죠? 요 세 개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이다. 이거 말고 더 있습니까?
사람이 물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요 세 개밖에 없어. 할 수 있는 요 세 가지를 완벽하게 하는 권리가 소유권. 요 두 개만 하면 용의물권. 요 하나만 하면 담보물권. 기초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211조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어떻게 한다?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하는 말 그런 뜻이에요. 사용, 수익, 처분을 다 한다. 그게 소유권입니다. 그래서 밑에 표도 있죠. 그림을 보면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고 배타적 지배권이고 사용은 용도에 따라서 이용한다. 그 다음에 수익은 과실을 취득한다. 처분은 교환 가치를 실현한다. 이렇게 돼 있죠. 교환 가치를 실현한단 말이 사고 팔고 담보를 설정하고 이런 겁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212조는 크게 볼 건 없는데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황에 미친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법에 몇 미터까지 소유권이 미친다고 정해진 바가 있다 없다? 없어. 없으니까 누가 판단할까? 담당 판사가 재량껏 판단한다 이런 뜻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가 를 있는데 그 토지 소유권이 위로는 어디까지 밑으로는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 딱 정해진 바는 없다. 담당 판사가 재량껏 판단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 땅 위로 수천 미터 상공으로 뭐 인공위성이나 비행기가 지나간다. 그건 내 게 아니야. 그까지는 내 소유권이 안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위로 항공위성, 항공기 못 지나간다. 비행기 못 지나간다. 돼,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땅 위로 고압선이 지나간다. 여기까지는 미쳐, 안 미쳐? 그게 미친다, 안 미친다.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내 땅값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생각하면 돼. 내 땅값이. 근데 비행기도 마찬가지야. 저 김해공항처럼 지붕 바로 위로 나지막하게 지나가는 영향 미쳐, 안 미쳐? 미치죠. 그거는 소유권 침해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압선도 지나가면 땅값이 떨어져 올라가. 땅값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소유권이 미쳐, 안 미쳐? 그것까지는 소유권이 미친단 말이지. 고압선이 지나는 데까지. 그러니까 한국전력에서도 남의 땅 위로 고압선을 함부로 띄우면 돼, 안 돼? 남의 소유권을 침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띄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부분을 빌려야지.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지상권 보면 요만큼 고압선이 지나가는 공중을 빌리는 거예요. 공중을 빌리는 이걸 뭐냐? 구분지상권 이렇게 배우고. 공중 부분을 고압선이 지나가는 이 부분을 이 등기부에 보면 등기가 딱 돼 있어. 지상 공간 몇 미터를 몇 년간 빌릴 수 있는데 딱 빌려야 돼. 땅도 마찬가지지. 땅 밑으로도 지금 마그마가 불불 끓는 땅 중심까지 내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 돼, 안 돼? 그러면 이제 지구 반대편까지 내 거다 이러면 우리나라 파고 들어가면 이제 남미가 나올 거 아니야. 그건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요즘은 대체로 몇 미터? 한 40미터까지는 내 거다라고 봐줘. 40미터. 이걸 우리가 대심청이다 이렇게 봐야죠. 저 만덕에 가면 왜 지금 지하 고속도로 따고 있죠? 만덕에 지금 공사하고 있더라, 아이가. 거기 몇 미터 내려가? 40m 밑으로 내려갑니다. 40m 밑으로 고속도로를 지금 따고 있잖아요. 해운대까지, 센터까지. 그러다면 이제 신호등 이런 게 없으니까 뭐 빨리빨리 가겠지, 그지? 나중에 만덕에서 막 해운대까지 뭐 직방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냥. 쉬는 것도 없어. 신호도 안 걸려. 보상도 해줘, 안 해줘? 보상도 안 해줘. 우리 토지 지 소유권 이거가 안 미치니까 보상도 안 해준대. 그러니까 공사하기가 훨씬 편한 거지. 어렵지만 편한 거예요. 요즘은 제일 문제가 뭡니까? 보상이거든. 보상하지, 막 피켓 들고 막 데모하지. 이건 데모할 것도 없어. 지 것이 아니니까. KTX 봐라. KTX 금정 터널 노포동에서 부산 진역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로 들어가노? 40m 밑으로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지금 산성 밑으로 들어가죠. 산성마을 밑으로 지금 터널 지나가고 있거든. 그거 보상해줘, 안 해줘? 산성마을을 지나서 범사 밑에 그 경동 아파트를 지나서 위로 간다니까? 보상 안 해주잖아. 40m 밑으로 내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땅속을 한번 더 보다 보니까 땅 밑에 뭐가 있더라? 토사도 있고, 암석도 있고, 물도 있고, 물을 다시 나눠보니까 따뜻한 온천수도 있고, 일반적인 지하수도 있고, 또 어떤 땅에는 지하전, 강물도 있더라, 이거지. 금덩어리, 은덩어리도 있더라 말이지. 그럼 이때 이 토지 소유권이 어디까지 미칠 것이냐? 선을 치고, 요까지는 미쳐. 근데 요는 안 미친다. 강물에는 안 미친다고. 내 땅 속에 있는 강물은 내 것이 아니야. 내 것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 거지? 국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국가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강물에는 안 미쳐. 그러니까 안 미친다는 것은 강물은 토지와 부합되어 있다, 독립되어 있다. 독립이 되어 있으니까
강물은 강물대로, 토지는 토지대로 별도의 소유권을 객체해야 되는 거예요. 강물은 내 것이 아니다. 독립돼 있어. 그런데 토사, 암석, 물은 독립이다, 부합이다? 얘는 부합돼 있어. 소유권이 미친 것은 소유권하고 한 덩어리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온천수는 독립이야, 부합이야? 부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 객체가 된다, 안 된다? 권리 객체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온천권이라는 권리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강업권이라는 권리는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해야 돼. 독립이 되면 권리 객체가 되고, 독립이 안 되면 한 덩어리 권리 객체가 될 수 없죠. 그렇게. 그래서 내려가서 그 밑에 방가를 이번에 보니까 미채굴이 강물돼 있죠. 독립이야, 부합이야? 부합이니까, 독립이니까 별도로 강업권이라는 권리 객체가 되고 취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번에 보니까 온천권은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되어 있죠. 그 이유가 온천수는 독립이 아닙니다. 토지에 부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적 거예요, 온천은. 따라서 권리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그 정도 보시고. 뼈도 고프고. 오늘은 이 정도까지 봅시다. 보고. 다음에 19일날, 12월, 다음 주에 우리 만날 때는 12월 달이다, 그죠? 12월 달, 19일날 돼서 그때 볼 때는 나머지 부분을 보도록 하고. 그때는 또 다 보고 하니까 또 좀 빨리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